반갑습니다. 이번에는 3교시 벡터 합과 벡터 차의 적용을 속도로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속도로부터 나타내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벡터 합과 차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 교재에서 표시한 10ms와 4ms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10ms는 지면에 대하여 표시한 속도가 10ms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ms라는 것은 자동차 위에서 측정한 속도가 4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관찰자가 이 상태에서 존재하고 증재하고 있고, 이 물체가 운동을 했을 때 합속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물체의 속도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얘가 이동을 했을 때 관찰자가 만약에 자동차를 봤을 때 하면은 얘가 10ms로 관측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위에서 이 물체가 4ms로 달린다면 합해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자가 이 물체를 보면 14ms로 보여진다. 합속도가 요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 이 자동차에서 이 차를 보면 이것을 표시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4ms가 됐을 때 이 속도를 우리가 이름해서 합속도라 그러죠. 그래서 벡터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으로 이 물체가 차 위에서 4로 달렸지만 증재한 관찰자에서 봤을 때 14로 보여진다는 것이 판별만 되면 나중에 상대 속도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정도 해석이 되면 나중에 물리학 공부를 했을 때 편하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실전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안에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8ms로 이동하는 면이 존재한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는데 이 사람의 속도는 변함이 없고 이 상태는 지면이고 지금 현재 이 면 자체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8ms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지면에서 달리면 똑같죠. 그럼 이렇게 오겠습니다. 2ms로 왔는데 여기서 똑같은 속력으로 가더라도 이 면이 8ms로 가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이것은 정지가 되겠죠. 정지 상태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합속도는 얼마냐? 10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2로 긋는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10ms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이름에서 합속도의 의미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개념이 되므로 합속도가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를 판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의 속도를 표시를 해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상대 속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합속도와 상대 속도에 있어서 차로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벡터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벡터차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 다시 한 번 더 앞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자, 관찰자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뒷바퀴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이것을 비교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얘보다도 얘가, 관찰자가 봤을 때 아주 빠르게 느껴지더라. 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 달렸을 때에 요렇게 아주 빠르게 나타난 요 자체가 합속도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차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요 상태를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10ms로 가고
이번에는 이것이 방향 반대로 4m/s로 간다면 얘가 봤을 때, 관찰자가 봤을 때 요 상태에 있었는데 요 면이 이동하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간다고 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요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얘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10m/s로 가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관찰자가 얘를 봤을 때는 10m/s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가 얘를 봤을 때 4m/s가 아니라 요 면에 대하여 4로 나갔으니까 면이 10으로 오른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는 얼마로 보이는가를 계산했을 때 10-4와 같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6m/s로 간 셈이에요. 실제 얘가 면에 대해서 왼쪽으로 4m/s로 갔지만 면이 10m/s로 갔으므로 결국 이 기준점에 대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6m/s로 이동한 셈과 같더라. 이렇게 빼서 표시한 이것을 벡터, 차, 속도, 차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는 것은 빼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차의 지면에서 물체를 봤을 때 하게 되면은요, 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난해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요, 10 마이너스, 왜요? 여기에 방향이 반대니까, 아니, 정확하게 다시 표시한다면, 여기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뭐냐 하게 되면요, 4가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은 방향 반대가 되겠죠. 차니까. 요거와 요거의 차는 차인데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내면은 14m/s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봤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 속도를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상대 속도에서 적용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제 보게 되면은요, 19페이지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잠깐 읽어볼게요. 수평면 위에서 수레가 운동하고 있을 때 수레를 기준으로 수레에서 본 물체의 속도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가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은 요 물체, 즉 정지한 관찰자가 물체를 봤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합속도가 되기 때문에 10에서 4로 다시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4가 되겠고요. 여기서 요 물체가 정지하고 있으면은 요 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요것이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 속도란 것은 10으로 느껴지겠고요. 다음, 정지한 관찰자가 이것을 봤을 때는 얘가 10이고 얘가 4기 때문에 차 속도가 되기 때문에 10-4로 써버리게 되면은요, 실제 오른쪽으로 6m/s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가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은 19페이지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 A가 14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여러분들 2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0페이지 보시면은 복습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복습 문제 보시면은, 앞으로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진행해 가는데, 본 교재에서는 3번까지가 얼마의 개념이 잡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부끄러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도 풀 수 있고 옆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로역키는 그냥 단답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로역키입니다.
1번 갈로 안을 채워보십시오. 자, 갈로 나왔습니다. 크기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을 뭐라 부르지요? 자, 동영상만 보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기만을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 해가지고 옆에 답이 참고 삼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라고 해주면 되고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과 함께 나타내 주어야 하는 물리량을 무슨 양이라고 부르는가? 벡터. 이거 뭐 수업만 들어버리면 무난하게 갈로 읽기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2번 오늘날 사용하는 2차원 직교좌표계에는 XY 평면을 이루는 서로 직교하는 X축 그리고 Y축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2차원 직교좌표 안에 좌표값이 2, 3이라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2가 X좌표값, 뒤에 것이 Y좌표값이 된다는 거, 이거 뭐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3번까지 나오고요. 다음 4번 갈로 역기가 나오고 5번부터 계산하는 벡터 분해가 되겠는가 해서 교재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잠깐 눌러보셔야 됩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에 점선이 나와 있는데 점선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접어버립니다. 접어가지고 갈로를 여보시고 갈로가 막혀버리면은 앞 내용으로 교재 앞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셔야 뒤에 문제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 장을 들어가시면은요, 요렇게 또 점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점선을 요렇게 접어요. 접어서 뒤로 딱 숨긴 다음에 요렇게 다시 이제 풀고 이 내용을 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물리학 기본을, 즉 물리학 이해로부터 기초를 다 닦아야 되는데 답을 하나하나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확인하라는 뜻이고 편리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은요, 뒤에 자 8번 문제 유형 같으면은요, 이렇게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삼각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앞에서 진행해 오던 교재 내용대로 문제를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여기서 응용 문제로부터 몇 문제인가 하게 되면은요, 복습 문제가 1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응용 복습 문제가 조금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요, 다시 여기서 응용 복습 문제가 10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벡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벡터 합성과 차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물리학 들어가면 막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기체 분자 운동학에서 적용되는 수학이 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 이것을 끄집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파트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고 들어가시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재밌는 거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복습을 하고 다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복습 문제로 달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역기와 계산 문제와 그리고 선택 문제,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는 뜻이고, 다음 응용 복습 문제는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아주 상세한 설명이 붙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은요, 일반 물리학 했을 때 너무너무 편안하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추석으로 달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게 되는데 진도는 32페이지까지 나간 셈입니다. 그리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책에 적혀져 있는 인터넷 주소대로 들어오시면은 질문을 제가 항상 받아주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다 공지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물리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일반 물리학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 대학에서는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물리학 2회는 일반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 즉 대학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소
생소한 감이 있었으나 제 스타일에 조금만 적용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수고했어요.